진리에서 음양의 문제거든요. 네. 이 바깥에서 말하는 음과 양이라는 이 사전적인 것은 어떤 겁니까? 음이 뭡니까? 첫째. 마이너스 어둠. 그거는 수학적인 기호로 표시할 때는 마이너스로 할 뿐이지. 네. 어둠. 어둠이잖아요. 네. 어둠이고 예를 들 것 같으면 밤중을 갖다가 음이라 하잖아요. 네. 음이란 게 한자로 어르다가 그늘 음자거든. 그늘. 아, 네. 그래서 영어로는 darkness, 암흑이라. 네. 어둠이에요. 어둠. 그걸 감정적으로 넣으면 캄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밝음, 어두움 대신 밝음은 실례를 들 것 같으면 어디에 해당됩니까? 실내를 빛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낮. 빛이 낮에 있잖아요. 낮에. 네. 밤에 전기불이 있긴 있지만은 밤은 되게 깜깜하지. 네. 그래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이다. 네. 양이라는 건 밝음이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 하면 외부적으로 현상적으로 얘기할 때 그런 거고, 네. 그걸 이제 사유와 사색의 차원으로 갈라 그러면은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빨리 얘기해서 잊어버렸나, 그때는 알아들었는데 잊어버렸는가 모르겠네. 혹 지나가 버리면. 그래서 자꾸 되풀이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 자기가 스스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내 안에서의 나한테서의 그거란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의 명암, 네. 음양이, 네. 음양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의 음양이란 무엇인가? 그 음양에 대한 그 책이 그게 주역이죠. 주역. 주역 같은 거는 묻지 않고 않아. 나에게 있어서 뭐냐 이거지. 주역 책에서 말하는 음양은 밝음과 어둠에 대한 얘기고 낮과 밤에 대한 얘기지만은 네. 나에게 있어서의 음양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게 음양에 대한 공부다 말이죠. 나에게 있어서 어둠은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어둠은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밝음이라는 건 무엇인가. 밝음은 무엇인가? 그걸 규명해내야 돼. 발견해내야 돼. 네. 사람에게 있어서의 어두움이란 뭐냐 이거지. 날씨에 있어서의 어두움은 밤중이지만은 인간에게 있어서 어두움이란 뭘 갖다가 어둠이라고 하냐. 이 말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옛날부터 글을 잘하고 이런 사람은 선비락하고 네. 글도 모르는 사람은 무지리에 가잖아요. 네. 그 아는 사람을 봉대하고 무식죄를 갖다가 아주 폄하하고 아주 네. 무시했던 이런 세상을 살았어요. 이 선천 세상. 네.
나에게 있어서의 어두움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원래가 화두를 참고해가지고 알아내듯이 네. 이 자문을 하고 자답을 스스로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하루가 걸리든지 한 달이 걸리든지 스스로 발견해내야 되는데 그래 하려고 하면 이거 굳이 하세버리라. 네.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성질 급한 김에 빨리빨리 끌고 가야 돼. 네. 자꾸 이래 하다 보면 이어서 이제 터득이 되거든요. 네. 예. 그래 한 번 만나고 두 번에 10번 만나면 확확 달라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직 발견 못 하셨어요?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서의 어두운 어둠이란 감각이 가리워진 상태?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상태? 네, 생각이 왕성하고 감각이 억눌려 있는 상태. 그게 감각적인 얘기가 아니라 생각적인 얘기예요. 네. 여기 발견하는 건 감각으로 발견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이 우리 감각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이게 현실입니다. 생각으로 하면 점점 과거하면 미래라. 가상적인 얘기가 나와. 제가 지금껏 읽은 책에서 그냥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 아주 옛날 어렵게 책에서 나와. 읽은 내용을 토대로 엄마가 책이 지식이 되었구나. 지식이 되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모를 때 뭐라 하죠 우리가 감감무소식이나 이까지요. 네. 감감무소식. 모르는 걸 캄캄하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어두움이란 건 무엇인가? 그 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물음을 평생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어려워. 한 번도 안 해봤어.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한 번 해보면 되죠. 한 번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쉬운 게요. 그냥 캄캄하다 그러면 나의 내면에 대해서 캄캄하다. 그 뭐 나라 그만 꼭 내면만 나가 아니고 바깥에 보낼 때도 뭐 나에게 있어서 네. 난 꼭 막혔다. 내일 저 우리 약국에 손님이 저 몇 명이나 올까? 네. 그럴 때 알 수 있어요? 모르죠. 모르죠. 캄캄하지요. 네. 모르는. 그게 어두운 게 아니에요. 그게 어두운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어두움을 은근히 싫어하기 때문에 점쟁이한테 가서 자꾸 물어.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이거. 언제 되면 피일 것 같습니까? 이래. 그렇죠. 모르는 거 알고 싶어. 알고 싶어서. 네. 모르는 걸 아주 싫어해. 네, 싫죠. 아주 싫어해요. 예. 그게 캄캄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렇죠? 네. 인생에서 아느냐 모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예. 그 지금까지 인생에서는 이 역사상에서는 아는 자의 세상이고 모르는 자는 무지랭이라 해가지고 짓밟히는 세상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눈으로 봐도 이 밝으면은 두두물물 형형색색이 아주 찬란하고 빛나잖아요. 네. 그러고 이제 또 그래 모두 광명을 좋아해요. 어둠을 싫어하죠. 예? 예. 어둠은 그 화려한 모양과 빛과 이 소리도 들을 수 없잖아요. 예. 눈 감고 자버리면은 네. 캄캄한 암흑이 떨어지는 게 아주 싫습니다. 무지하게 싫어요. 예, 무지하게 싫어. 예. 그러니까 아들이나 어른들이나 마찬가지인데 아이들은 잠투정을 많이 하죠. 네.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잠투정을 하고 이 오남매, 10남매 키웠던 우리 엄마들도
쇠자석이 왜 잠투정 하는가에 대해서 이문을 가지고 탐구해 보질 않아가지고 몰라. 모르죠. 그거 어떻게 알아야 왜 잠투정 하는지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이제 광명을 좋아하고 어둠을 싫어하는 하기 때문이다. 그런 것 같습니까? 네. 그런 것 같죠? 그런 것 같네요. 네. 들어보니까. 깜깜한 데서는 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잖아. 네. 더 놀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 우리의 선입관처럼 고정관념처럼 그 암흑이라는 게 모르는 게 그렇게 나쁜 놈인가 이거지. 놀지는 못해. 네. 또 형색 두두물 형형색색을 보지는 못해. 아무것도 못 보지만은 거기 뭐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이득이 있잖아요. 휴식할 수 있는 거. 안식이 있잖아요. 안식. 어두워야만 안식하거든. 네. 이걸 또 한 발견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고정관념이 깨져버려 없어져 버린 거야. 광명은 좋고 밤에는 싫어. 이런 오래된 그 고정관념의 뿌리가 꺾여져 나가버린 거야. 엎혀져 나가버린 거야. 그래서 사람이 좀 둥글둥글해져. 예? 그 전까지는 뭐가죠? 네. 광명은 좋아. 어두우면 싫어. 예? 요거야. 여기 뭐가 난 놈이고, 보기는 똑똑해 보이지만은, 그, 뭐가 난 놈이거든. 아, 광명은 광명대로, 어두우면 어두움대로 다 좋은 거구나. 그래서 그 말을 갖다가 한문으로, 문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을 누르고 광명만 좋아한다. 어금주냐. 어금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금. 그러니까 이 사회 그 남녀 간에도 남자만 치고 여자는 예? 학교도 안 보내고 집안에 일만 시키면 아만 잘 놀라고 이런 식이지. 그게 어금존약의 시대라. 네. 양의 시대라. 양. 지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어야죠. 그리고 세상이 바뀌니 우리 아버지 시대 때는 모두 나이가 들어가지고 돌아가시잖아. 네. 이 시대에 맞지 않은 인간들이 싹 쓸어버리잖아. 그리고 변하지 않은 인간, 응? 옛 사람들은 쓸어버려야 된다 이거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그래서 새로운 놈들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세상 건설하는. 저는 보기 싫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빌지 않아도 하늘이 다 손 봐. 자,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어두움은 가까움이랑은 알지 못하는 데 있다. 네. 알지 못함이 음이다. 네. 그럼 나에게 있어서 양이랑은 뭐냐? 모른다의 반대말이 뭡니까? 안다는 거지. 아는 것이 양이잖아. 네. 광명이잖아. 네. 예.
그 무엇에 대해서 첫째 아는 거냐? 천 가지 만 가지 아는 건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대가리가 뭐냐? 그 우리는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네.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정면으로 응시하지 않고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외면하잖아. 고개를 돌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가 모르는 줄 몰라. 모름이 어떤 건 줄 몰라. 모르다가 아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어둠을 아는 때가 뭡니까? 아는 때가 밝아진 때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음과 양을 따로 떼가지고 생각해 버릇하던 것이 나에게 있어서의 음과 양이라고 하는 테마로다가 질문을 자문자답할 때는 하나로 꿰버려요. 연결돼요. 음과 양을 따로따로 한 게 아니라 음을 알고 난 뒤에 양을 갖다가 양이 한 줄로 꿰져요. 음을 알게 되면 양이 저절로 알게 되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가 쓴 말들이 이제 암중 명이요 명중 암이 진리다 이렇게 내세운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발견한 거거든. 발견해가지고 캄캄한 가운데 캄캄한 게 일이네. 어둡기 전에 캄캄했어. 이거는 우주 창조도 똑같아. 과학에서도 똑같아.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냥 그건 아무도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 거라. 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러면 아무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네. 나에게 음이란 무엇인가 아니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아무런 생각이 나지 어떤 않고. 기억을 네. 갖다 들이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책에서 봤거나 들었거나 이제 그거를 막 머리를 이렇게 써서 말하려 그러면 이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그거는 그렇게 대답은 할 수 없는데 그걸 제외하고 나면 떠오르지가 않아요. 나 스스로한테 네. 묻고 나 스스로 대답을 이끌어내는 거에 되게 약하다. 네. 그런 힘이 거의 없다시피 하네. 그러니까 외부 지향적이다. 네. 그 남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세상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하고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인간이 별로 없잖아요. 예? 네. 그런 인간들끼리가 모여야 그게 아주 영적인 인간들이고 아주 고준한 인간들이라 그래야 아주 드물어. 그런 인간들이 나한테 드물어. 묻는다는 이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배우 중에 노래 중에서 오늘은 고백한다 그런 노래를 내가 좋아하게 올려놨지.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인간들이 없는 거야. 만나서 자기의 내면의 이야기를 토로하는 자리가 될 때 진실로 돌아가거든. 대개 우리는 자기 내면을 숨기잖아. 몰라도 아는 채. 그 김 의원님도 네. 아주 그런 경향성이 아직도 너무해. 그걸 떼국을 벗어버려야 돼. 그 이렇게 이제 자꾸만 알고 자기를 보는 눈, 돌아보면 눈이 떠지게 되면은 그 감출 게 없구나 알게 돼요. 감추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게 그 웃기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마치 그 닭대가리나 가지 닭대가리. 예? 닭대가리라는 얘기는 아주 우둔하다 어리석다 이런 얘기거든. 그럼 닭을 잡으러 가면 도망가. 네. 도망가다 나중에는 어디에요? 쳐봐봐. 머리 어디 탁 숨어가지고 자기는 숨었다 이거지. 네. 자기는 숨었다 해지면 벌써 잡히 먹는 거지. 붙잡힌 거지. 그 닭만 그런 줄 알았더니 타조도 그렇대. 그 큰 놈이. 사막 같은 데 도망가다가 안 됐다 싶으면 모래 속에 딱 대가리를 파묻고 그냥 있는데. 그럼 잡힌 거지. 잡히 먹는 거지.
그게 대단히 어리석다 이게 어리석. 그러면 당만 보고 말할 게 아니라 네가 그런 줄 알아라 이지. 숨어 자꾸만 어디 이 천하에 숨을 데가 어딨냐 이거지. 그래 우리 어릴 때 말을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응? 그 에고의 합창이야. 자기를 자기 자신한테 숨겨서 그래요. 자기 자신한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 안 드러내지.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라. 돌아보면 자기를 보는 거거든. 네. 자기를 보는 거야. 그래서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돌아보라 하면 뺑돌이야. 어떻게 돌아보는데요? 뭘로 돌아보는데? 자꾸 일하면서 빠져나가. 이 눈으로 봐야 돼요. 눈은 저 밖을 보고 자기 보는 눈은 그 기관에 없어. 아니 비서심리에 없어. 그걸 감각이라 그러지 감각. 감각 기관이라는 게 따로 없지. 자기를 보는 감각 기관이 없어. 이제 그걸 하게 되면 뭔가가 이 형성될 것 같아요. 신경 같은 격통이 형성되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생활 자체가 자기를 돌아보는 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한테 노출되는 삶을 살잖아요. 네. 자기가 노출됐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다 노출된 거지. 그 자기가 바깥으로만 보고 관심과 모든 초점을 시선을 갖다가 보고 있으면 자기 움직임이라든가 걸어 다니는 거라든가 자기 말소리까지도 다 흘려 못 듣잖아요. 네. 감춘 거예요. 감추고 사는 형국이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습관 때문에 자기를 감추려고 해요. 감추려고 해요. 도리어 그게 약하다.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환하게 알면 그게 강자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자기를 아는 것이 가장 밝은 거지 인간이. 네. 예? 자기를 알면 천하를 다 알아. 70억 인구 다 안 만나봐도 나의 또 다른 모습이 저것들이니까. 그렇죠. 아, 그거죠. 베일이 드리워진 게 없고 모르는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도공부란 건 자기를 자기한테 노출하는 거거든. 자기한테 자기 노출을 삶을 살게 되면은 너 감추려고 하는 그 습관이 깨져 버려. 깨져 나가 버려. 이 사람이 달라져. 웅큼한 사람이 아니야. 뭐 감춰봤자지 뭐 뻔하지 뭐. 옷을 입어봤자 뻔하지 뭐 의생인가. 뭐 벗겨봐야 알아. 감출 수 없는 거야 사실은. 오늘은 네. 나에게 있어서의 과거와 미래가 뭐냐, 시간이 뭐냐 네. 하는 것까지 알게 되었고, 그 시간성이라고 하는 과거와 미래라는 것이 그게 현실이 아닌 가상공간이다. 네. 그 우리들의 괴로움이라는 게 전부 다 가상공간에서부터 연유된다. 네. 가상공간을 만드는 자는 누구냐? 자기인데 자기의 생각이 그래 만든다. 생각은 어디 소속이냐? 정신의 소속이냐? 마음의 소속이냐? 몸의 소속이냐? 마음 아닌가요? 마음? 마음이죠. 네. 마음은 우리 몸에서는 어디 해당합니까? 심장? 두뇌지 두뇌. 심장이 있어 생각을 일으킵니까? 두뇌하고 심장 아닌가요? 마음을 주관하는. 생각, 느낌, 감정 중에서 생각은 두뇌이고 생각과 느낌은 두뇌이고. 너무 지식이 많아가지고 혼란돼. 하여튼 두뇌지 머리죠. 머리. 좌뇌인지 우뇌인지 몰라. 그거는 수술 안 하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생각하는 거는 되게 빠르게서 하는 게야. 머리야. 머리가 마음이거든. 그 마음이란 건 몸에 속해 있어 사실은. 몸뚱아리에 속해 있는 달라붙어 있어 이게. 모가지 위에 붙은 부분. 네. 겉에 부분이 얼굴이고 속의 부분이 두뇌거든. 그렇잖아. 네.
그 몸과 마음이라는 건 사실은 같은 거야. 같은 건데 따로따로 노니까 이게 말이야 심신일해가 되라 하고 얘기해. 그 심신일해가 될 수 있는 법이 어떤 법이죠? 몸 따로 마음 따로 노는 걸 갖다가 하나가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이 몸을 넓어야 되죠? 네. 그럼 이게 말이야 우리 법이 아주 그냥 심플하고 그냥 아주 진리적이요. 그냥 뭐 아이라 소리 못해.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이 둘이거든. 따로따로 하니까 둘이란 말이요. 네. 그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인 것은 나에게 있어서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인 걸 예증을 한번 떼어봐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야 확실하게 몸과 마음이 둘인 줄 알지. 그 마음 따로 내가. 몸 따로 마음 따로 예를 한번 들어봐요. 가령 예를 들자면 헬스클럽에서 트레이드밀을 타는데 몸은 트레이드밀을 타면서 거기 텔레비전 속에 있는 드라마를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서 볼 때 몸 따로 마음 따로. 그 이제 그렇게 네. 할 수는 있는데 네. 텔레비를 보면서도 보는 나를 갖다 보게 되면은 네. 그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아 그렇다고 해서 뭐 몸 따로 마음 따로 알아 해서 그러면 뭐 운동할 때는 텔레비도 못 보는가? 몸을 이렇게. 그런 돈은 그건 닦아갈 필요 없는 거거든. 그래 말을 똑똑하게 해야 돼. 네. 그러면 근데 그 이제 그 말이 틀린 게 아니라 그 말을 한번 고쳐봐요. 자, 나는 지금 저 운동기구를 타고 있는데 네. 있으면서 눈으로는 텔레비를 보고 있거든요. 재미있는 프로를 보고 있어. 네. 그걸 보면서도 사실은 내가 운동하고 있는 이 감을 놓치지 않으면은 그건 오케이요. 그거는. 네. 그렇게도 못 살면 네. 어떻게 그럼 네. 텔레비 볼 때는 뭐 텔레비만 이렇게 봐야 되고 뭐 아무것도 못하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사실 이제 운동하는 것도 몸을 느끼면서 운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운동을 하면 몸을 전혀 못 느끼면서 드라마 무의식적으로 몸 네. 동작을 한다 이 말이죠. 네, 무의식적으로 하고 네,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몸을 놓쳤다는 얘기는 저 텔레비에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텔레비에 빠지니까 자기 몸을 돌볼 여가가 없어. 네, 에너지도 없고 찬스가 없는 거지. 네. 근데 뭐 운동할 때만 그러나 일상생활에 일상생활에서 다 그렇잖아. 다 몸을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면서 마음은 딴 생각하면서 몸을 움직이지. 그렇게 그냥 습관되어진 것 같아요. 몸은 그냥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움직여지게. 그래서 모두 우리가 정신 나간 인간이다 이거예요. 혼이 빠진 인간이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모두 뭐 똑똑한 척하고 요새 어떻게 똑똑하고 아는 게 많은지 말이야. 말소리가 막 들어보면 아이고 딱 부러져 그냥. 그런데 내가 볼 때 헛똑똑이더라. 그렇죠. 똑똑함의 기준이 지식에 있으니까.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라는 건 자기를 그 관조하는 지혜, 자기를 아는 지혜, 깊이 있게 아는 지혜. 그게 뭡니까? 그게 그 몸뚱이와 마음의 관계, 정신의 관계를 소상하게 알아가지고 정신이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는 정도까지 이르러야 그게 지혜 아닌가? 그게 삶의 지혜거든. 근데 그런 거는 가르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 그러니까 무지하지 무지해. 가르치는 데도 없기도 없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왜 배워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그게 무지지 무지하지. 운명종생이라. 뭐가 중요하고 뭐가 한지 몰라. 돈밖에 몰라. 물속의 인간이야. 자기 안에서 고통이 일어나는데도 고통이 일어나는 것에 대응을 하지 않고 몰라. 예, 고통을 어떻게 그냥 고통으로부터 도망가서 바깥으로만 그 닭을 저 흉보지 말아야 돼.
닭대가리 모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네. 사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자기가 치유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을 외면하니까. 외면하니까 고통도 외면하고 문제의식을 다 외면해버리잖아. 네. 그럼 무지해져버리지, 무명. 뭐 아프지 뭐. 그러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고통 속에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앉으면은 자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 사유와 사색이라는 자기를 향한 시선을 해가지고 거기서 낱낱이 정신과 몸과 마음의 상황관계를 가지고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정신이 나갔던 정신이 들어와가지고 차려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몸과 마음을 자기 자신으로 부리고 쓸 수 있는 데가 이 인간의 완성이거든. 이게 네. 삶의 완성인데 그 중요한 일을 그게 인생이고 그게 행복인데 자유와 평화와 행복인데. 네. 아니 뭐 돈 몇 푼 해가지고 어디 맛있는 거 없나 이래가지고 뭐 어디 구경이나 가고 막 그러면 막 다 잘 사는 걸로 아는데 놀러 가가지고도 말이야 뭐 딴 걱정하고 말이야 딴 생각하고 말이야 가려고 걱정하고 말이야 가서는 또 사진 찍다가 막 와버리 구경도 못하고 안 그래? 그렇죠. 사진 찍다가 와버려 사진 찍으러 끝까지 가 구경을 좀 잘하고 오면 되는데. 그 나는 어느 정도부터 그거 알고 넘기는 어디 가가지고는 사진 절대 안 찍었어. 어디 가면 그냥 내 눈으로 사진 계속 찍다가 오는 거지. 카메라에 이전 안 했어. 그러다가 봄나라에서 이제 자연 바라봄 할 때, 딴 사람이 찍고 이래 날 못 찍게 할 수는 없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다시 찍게 됐지. 내 삶에서는 어디 가서 사진 찍는 것이 없어. 왜? 내 눈으로 다 사진 계속 찍는데 뭐. 그래서 바쁜데 뭘 또 찍어. 불을 듣는 사람은 사진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많이 찍어놔봐야 자기도 많이 안 봅니다. 네. 자기도 안 봐. 찍어놓고 말이야. 그래도 요새는 핸드폰에 담아놔가지고 좀 자주 볼 확률이 있긴 있지. 그렇지만 뭐 봐봐야 그제 그래. 응? 과거에 사는 거죠. 진짜 과거에 살아. 과거에 살아. 그 과거에 그 그림자인데. 네. 그림자야. 음이라. 참 이상한 동물이 됐어요. 지나가버린 과거에 사로잡히고 미래에 사로잡혀가지고 번뇌망상을 일으키면 괴로워 끙끙대면서 일생성을 살다가 죽어. 네. 안 그런 사람이 없어. 참 그 희한하지 그. 두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그걸 이제 도를 닦아서. 그 인간이 이제 아주 발전 더 못했어. 그죠. 아주 발전 더 해야 돼. 네. 진화 발전이 그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거지. 더 좋은 쪽으로 이제 발전하려는 거죠. 좋은 쪽으로 이끌어 주려고 해도 그거 왜 해야 돼? 원래 처음에는 그 정보가 초기에는 그게 잘 안 돼요. 그 파이오니어 몇 명만 받아들이지. 그 이제 댕기던 길로 댕기지 안 댕기던 길로는 안 갈락하는 경향이 있지 사람들이. 이거 안 댕기던 길이거든. 네. 소수자가 이제 받아들여서 열심히 저기를 하면 나중에 전체 퍼지지. 요새 젊은 사람들이 좀 옛날 사람들보다는 우리 어릴 때는 뭐 코로 흘리고 뭐 요새 그런 사람 없거든. 아주 딱 부러지고 말하는 것도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뭐 누가 탤런트인지 누가 아나운서인지 모를 정도요. 특히 젊은이들은 아주 그래요. 그만큼 애고가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애고가 강해.
그래서 나는 또 애고가 강하면은 영적인 것도 이제 이 세계, 후천 세계가 이 주인공이 나타났으니까 안 가르쳐도 그런 경향이 있지 않겠나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대강 프로 같은 거다 보면은 그 내밀하고 깊이 있고 이런 구석은 하나도 깔깔대고 그래요. 그렇죠. 그냥 깔깔대고 아무것도 웃음은 거 하나도 없는 거 갖다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웃어. 왜? 그렇게라도 웃어야 속이 풀리는 모양이지. 네. 아주 드라이해야 그냥. 그러니까 누가 해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고통, 병을 통해 가지고 또 병고와 이 경제적인 고통을 통해 가지고 이끌어 나가는데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몰라. 왜 아픈지도 모르고 왜 경제로 파탄이 났는지도 몰라.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 새로운 저 세대들한테 제대로 이끌어 주려고 하면 결국 사람이 이끌어 주는 수밖에 없어. 글과 말을 통해서 이끌어 줘야 돼요. 걸음걸이부터, 말하는 법부터, 이치로 생각하는 법부터. 생각이 말이죠. 외부 지향적으로 생각해라. 아까 이제 명암에 대한 얘기도, 음양에 대한 것도 바깥으로 대낮과 어두움과 이렇게만 얘기야. 네.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의 명암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음양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그런 발상은 거의 아마 인류 역사상에 없지 싶어. 안 하지. 예.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적이 없다니까요. 내가 주인공인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야. 모든 교육도. 그래 뭐 커피를 한잔 하든지 차를 한잔 하든지 오랜만에 사람이 탁 오면은 삶의 얘기, 자기의 삶의 얘기, 자기의 고통과 희노애락의 얘기 이걸 진솔하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진실이 있거든. 묻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아 자네도 그런가 나는 이러네 이래가지고 깊이 있는 이 대화가 이게 보람 있는 대화인데 전부 다 외부 지향적인 수박 겉핥기로만 나가. 응? 네. 어디 뉴스 뭐 이런 얘기 다 아는 소리 다 혼자 안 돼. 들으면 많아. 네, 그 뉴스. 공허해 들어봐요. 나도 들어서 알고 있는 뉴스인데 그걸 왜 아는 척 혼자 먹고 또 그래. 아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를 친한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천박해. 말을 한마디도 안 하면 뭔가 저 사람한테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나 이렇게. 그렇게 부부 간에도 이 영적인 이 결합이거든, 이 인간이. 진짜 부부 간이야말로 가까운 사이라 그러면 정말 거짓 없이 진솔한 대화가 오는데 그런 게 얼마나 있냐. 있어봐요. 뭐 어디 놀러 갈까? 어디 맛있는 데 갈까? 뭐, 응? 그러면 좋아가지고. 우리 천박해. 그래서 사람이, 남물이 영적인 사람이 삶이 아니야, 이게는. 사실은. 그리고 다 친절을 베풀고 잘 하는 척 하면서 또, 자기 노예맨들 생각하고. 아주 뭐 교활하다고. 아주. 그리고 그런 대화가 있으면 어색해하죠. 자기에 네. 대해서. 맞아. 자기를 토로해야 되니까. 네, 다 그게 되게 어색해하기 때문에 그게 자식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그렇더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 서툴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도 서툴고. 그래, 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남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네. 잘 알아. 그런 거는 뭐 그거 아무리 알아봐야 자기에 대해서 모르면 무지한 인간이지, 무명의 인간이지. 그렇죠. 무명이죠, 무명. 빛이 그리고 없어. 가족끼리라도 진솔하게 이야기하면 열받죠 또. 왜 열받아? 내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걸 솔직하게 말하면 거의 열받을 일이 많아요. 간섭하니까. 그렇게 되면 간섭이 되니까 저 사람의 삶에. 그렇죠. 브레이크를 거는 게 되거든요. 결국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이런 그거는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에 대해서 네. 내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건 진짜 간섭이지. 자기 고백, 자기 고백. 자기 얘기. 나는 이렇게 느꼈다. 나는 이렇다.
나는 내 이렇게 삶에 느껴-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 삶의 희노애락에 대해서 내 삶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그 결론이 당신이 난 너 때문에 기쁘고 너 때문에 그 말이- 괴롭고 네. 이랬다 네, 그지. 그 말이죠, 그렇게 그 이야기가 말이죠. 되어지고는 솔직하게 그것도 사실은 좀 많이 자제를 하죠. 그 외부지향적이라니까 그거는. 그 자체가 네. 자기를 들여다보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하긴 이거 봐요. 네. 그 자기 성찰이 깊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노후 걱정 많이 하잖아요. 노후 네. 대책 이런 소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나오는데. 네. 그래 그 사람들이 그 지금까지 일하고 말이지 돈도 벌어보고 네. 그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이렇게 해봤잖아요. 평생 했는데도 지금도 돈 없잖아요. 옛날에도 없고. 응? 그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 누구 덕이냐 이렇게 하고 내 덕이라고 보다 자기가 벌어가지고 했다고 생각해요. 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내가 나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객관적인 성찰할 때 뭔가 모르는 인비지블 핸드가 나로 하여금 이 직장에도 가을이 만들고 옮기기도 하고 이렇게 집도 사고 이렇게 만드는구나. 네. 그러면 하나님이라 해도 좋고 부처님이라 해도 좋고 상전님이라 해도 좋아요. 네. 인비지블 핸드라고 해도 괜찮아요. 나는 그런 느낌이 강하거든. 네. 그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 왜 걱정하냐 이거지. 그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밥 벌어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걱정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벌고 오늘날 이렇게 내가 봄나무를 하고 이거 책 15권 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이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이거지. 하다 보니 밥 먹고 살고 이렇게 됐다 이거지. 그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그리 걱정 안 하는 거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나는 과거의 삶을 과거를 회상해가지고 잘 살았다고도 생각 안 하고 못 살았다고도 생각 안 해요. 왜? 과거를 취급 안 하니까. 왜 취급 안 해? 지금 살기가 바쁜데 뭘 과거냐고. 또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같은 거 하고 앉았다. 그래 지수님이 이 봄나라 대표 맡아가지고 늘 걱정이야. 내 딸은 어떻게 될 건가? 응? 집세 주고 뭐 하고 이게 뭐 이 수직회사에 될 건가? 1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건가? 늘 걱정이지. 나는 걱정 안 해. 걱정 안 한다 하면 지금 뭐 무책임한 인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모르지만은 나는 실제로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될 일은 되고 밥 먹을 일은 밥 먹고 될 일은 되고 안 되면 되고 안 된 게 다 하늘이 달리는데 뭐 내가 걱정할 필요가 있나 말이야. 그다지 깨어만 있으면 돼. 깨어만 있으면 돼.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늘 깨어가 있는 것이 최선이다 이거지. 깨어가 있는 자에게는 하늘이 더 좋아할 거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 깨어가 있는 인간을 살릴 하늘이 더 우선적으로 배려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70까지 있지만은 앞으로 어느 살지 모르지만 걱정 일절 안 하거든. 한락해도 안 되어진다니까.